이 영상에서는 오직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목욕을 하거나 칠면조 대신 프라이드 치킨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독특하고 때때로 기이한 문화로 유명한 일본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푸른색 신호등, 배수로에서 헤엄치는 인거, 여자친구를 대여하는 개념까지 일본은 이러한 것들이 정말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사로잡을 이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번호 15. 공중 목욕탕. 낯선 사람들과 함께 목욕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것이 일상생활의 일부이며 정말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센토 첸탕라고 불리는 공중 목욕탕은 단순히 개인 위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깊이 있는 문화적 전통입니다. 에도 시대에는 센토가 황금기를 맞이하며 사람들이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을 넘어 긴 하루를 보낸 후 재충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뜨거운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근육이 이완될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의 정신적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화를 체험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센토에서는 문신이 있는 사람들도 허용하지만 일부 장소에서는 여전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문신이 역사적으로 야쿠자 일본 조직 범죄 단체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센토는 일반적으로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만 공공장소이므로 많은 사람들과 공간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거나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뜨겁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속에 몸을 맡기고 모든 긴장을 녹이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놀라운 휴식을 즐긴 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설정하여 앞으로 올라올 흥미로운 영상들도 놓치지 마세요. 13번, 고양이 카페.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일본이야말로 당신이 찾던 천국입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을 음미하는 동안 부드럽게 가르랑거리는 고양이가 옆에서 몸을 말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고양이 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즐기는 곳이 아니라 당신과 이 털북숭이 친구들에게 최대한의 기쁨과 편안함을 선사하는 아늑하고 평온한 안식처입니다. 처음 오사카에서 등장한 이후 고양이 카페는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쿄에만 30몇 개 이상의 고양이 카페가 있으며 이는 분주한 도시 속에서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스러운 고양이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도심의 빠른 속도와는 대조되는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높은 임대료와 애완동물 사육 제한이 많은 도쿄에서 고양이 카페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커피 가격이 다소 비쌀 수도 있지만 사실 돈을 지불하는 것은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들입니다. 옷에 고양이 털이 묻어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도 또한 이곳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방문 전에 신발을 벗고 걱정도 문 앞에 두고 들어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문을 들어서는 순간 평온함이 당신을 감싸며 오직 사랑스러운 고양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됩니다. 13번, 배수로 속에 인거. 배수로가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인거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본 규슈 섬에 위치한 시마바라에서는 자연과 도시화가 기적적으로 어우러져 독특한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배수로는 쓰레기와 오염의 중심지이지만 시마바라에서는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며
그곳을 수백 마리의 화려한 잉거들이 헤엄치는 낙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뛰어난 장수력으로 유명한 잉거는 원래 깨끗한 물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어종입니다. 하지만 시마바라에서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환경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 잉거들이 어떻게 이곳에 자리 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놀랍습니다. 1792년 대지진과 쓰나미가 도시를 강타했지만 동시에 지하에서 솟아나는 깨끗한 샘물이 배수로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샘물은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며 잉거들에게 완벽한 서식지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마바라는 헤엄치는 잉거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누구나 도심 한가운데에서 수정처럼 맑은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잉거들의 매혹적인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경이로운 회복력과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바꾸는 일본의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번호 12. 푸른 신호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신호등 색상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빨간색은 정지, 노란색 또는 호박색은 주의, 그리고 초록색은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규칙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신호등이 초록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라는 점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변덕이 아니라 일본의 깊은 언어적 문화적 역사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일본의 푸른 신호등의 비밀을 이해하려면 일본어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일본어에서 아우깅턴은 파란색을, 미도리 엘리오테는 초록색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대 일본어에서는 이 두 가지 색상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모두 에이오 아오의 다른 음영으로 여겼습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신호등을 도입했을 때 신호등의 색상은 초록색이었지만 기존의 언어적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이를 에이오라고 불렀습니다. 이 불일치는 언어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었고 정부와 논의 끝에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신호등의 이름을 바꾸는 대신 초록색이면서도 충분히 푸르게 보이는 색상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거리를 탐험할 때 전 세계의 신호등과는 다른 색상의 신호등을 보고 놀라지 마세요. 처음에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 결국 색상이 무엇이든 간에 출발을 의미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세계에 적응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이며 일본 여행이 얼마나 독특하고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번호 11. 네모난 수박. 네모난 과일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도 흔한 과일인 수박을요? 이 독특한 수박들은 완벽한 정육면체 형태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창의성과 정밀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슈퍼마켓을 거닐다 보면 이 네모난 수박들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정성스럽게 진열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 사서 집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수박들은 저렴한 간식이 아닙니다. 가격이 매우 높으며 경우에 따라 더욱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네모난 수박을 구매하는 것은 음식적 필요보다는 스타일을 표현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수박들은 모양만 다를 뿐 맛은 일반적인 수박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형태 덕분에 균일한 크기의 조각으로 자르기가 훨씬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네모난 수박이 탄생한 역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1970년대 한 일본 농부가 수박을 보관하고 운반하기 가장 실용적인 방법을 찾던 중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유리상자 안에서 수박을 성장시키면서 정육면체 형태를 만들었고 이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급 선물이나 특별한 행사용 장식품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적인 요소와 실용성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모난 수박은 장인 정신과 우아함을 상징하는 특별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나요? 번호 10. 캡슐 호텔. 캡슐 호텔에서 숙박해 본 적이 있나요? 좁은 공간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첫 선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작지만 놀라울 정도로 아늑한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캡슐 호텔은 예산 여행객에게 완벽한 선택이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독특한 경험을 위해 캡슐 호텔을 선택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은 캡슐 하나, 편안한 매트리스, 부드러운 담요, 푹신한 베개, 그리고 필수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또한 개별 조명이 있어 완벽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목욕이 필요하다고요? 문제 없습니다. 목욕 카드를 받아서 간단하게 해결하면 됩니다. 이 캡슐들은 경제적인 숙박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보통 3,000엔 약 25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고급스러운 숙박을 원한다면 프리미엄 캡슐 호텔에서는 더욱 향상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본에 방문한다면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봐야 할 색다른 숙박 방식입니다. 번호 9. 와인 곡천명 드미오 소 돈이 좋나인 진커피 진동기 시우구 도미 녹청과 동엽. 이제 녹차, 와인, 심지어 커피가 가득한 욕조에서 몸을 담그는 상상을 해보세요. 일본의 유니슨 스파 리조트, 유니슨 스파 리소트에서는 평범한 목욕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휴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소 사치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한 번뿐인 인생, 이런 경험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유니슨에서는 왕족처럼 와인 목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치가 아닌 이유는 고대 전설에 따르면 와인 목욕이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클레오파트라조차 와인 목욕의 젊음 유지 효과를 칭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죠. 색다른 경험을 찾고 있다면 부드러운 피부를 위해 사케, 일본 청주, 목욕이나 면역력을 높이는 녹차 목욕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니슨 스파 리조트에 발을 들이는 순간 마치 동화 속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천연 온천수로 우려낸 신선한 커피로 만든 커피 목욕을 꼭 시도해 보세요. 아침을 깨우는 최고의 방법이자 완벽한 재충전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8번. 신칸센 초고속 열차. 일본의 유명한 초고속 열차, 신칸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세련되고 빠른 열차는 속도와 편리함의 정점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선을 찾는 것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행 전에 조금만 조사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익숙해지면 이용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가장 인기 있는 노선 중 하나인 도카이도 신칸센은 도쿄, 나고야, 교토, 오사카를 연결하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노선입니다. 이 열차들은 공학적 걸작으로 시속 320km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빠른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정시성을 유지합니다. 차세대 알파 X 엘파 X 열차는 더욱 빠르며 최고 속도 400km/h까지 도달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실제 운행 속도는 300km/h에 유지됩니다. 신칸센을 타는 것은 단순히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창밖으로 펼쳐지는 일본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멋진 여행 경험이기도 합니다. 7번 첨단 화장실. 여행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이죠. 깨끗할까? 사용하기 편할까? 일본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의 화장실은 극도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마치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초고속 기술을 갖춘 곳입니다. 대부분의 화장실에는 비데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앞뒤 원하는 부위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물이 분사되며 개인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겨울에는 온열 변좌 따뜻한 병이 시트가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에는 공기 냉각 기능이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또한 공기 탈취 기능이 있어 화장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며 고급 모델에는 음향 시스템, 야광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버튼과 기능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이걸 어떻게 없이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여행 경험을 더욱 향상시켜줄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6번 카와이 카와이 문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카와이 카와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카와이 문화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귀여운 캐릭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며 단순한 것들을 좋아하는 하나의 문화 스타일입니다. 패션에서부터 일상적인 물건까지 카와이는 일본 문화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거리로 나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카츄와 같은 귀여운 마스코트들이 도시 곳곳을 장식하며 일상 속에 따뜻하고 달콤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당신을 미소 짓게 만들도록 디자인된 세상에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5번 자판기, 자동 판매기. 자판기는 단순히 간단한 스낵이나 음료를 사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의 자판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라멘, 아이스크림, 장난감, 크레페, 케이크, 심지어 팝콘까지 그 종류는 정말 놀랍습니다. 오래된 자판기는 여전히 동전을 받지만 최신 기계들은 카드 결제도 가능해 더욱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자판기들은 단순히 간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1분 이내에 뜨거운 식사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주에 깊게 살펴보면 오니기리, 주먹밥, 스파게티, 심지어 얼굴 마스크까지 제공하는 자판기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청결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는 일본이니까요. 모든 음식은 신선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그러니 일본에 가면 이 다양한 자판기들을 체험해 보세요. 놓치면 후회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4번 여자친구 렌탈. 이런 서비스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자친구를 렌탈할 수 있다니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서비스이며 점점 더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여러 회사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온라인에서 원하는 여성의 프로필을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특히 관광객들 사이에서 꽤 인기 있는 문화적 체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렌탈 업계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지원자가 실제 남자친구가 있다면 보통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들은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대화 실력도 뛰어난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친구, 심지어 가족 구성원도 렌탈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최소 2시간에 약 5,000엔 정도이며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무료 선택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이후에는 추가 요금을 내야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본의 독특한 렌탈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입니다. 3번 쓰레기통이 부족한 일본. 일본은 세계적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도쿄는 종종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곤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거의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쿄의 번화가를 걸어 다니다 보면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아 헤매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렇게 깨끗한 나라에서 왜 공공 쓰레기통이 거의 없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1995년에 발생한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95년 3월 20일 한 종교단체가 출근 시간에 도쿄 지하철에서 치명적인 살인가스를 살포하여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당시 플라스틱 봉투와 신문지에 숨겨진 가스가 공공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쓰레기통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쓰레기통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자신의 쓰레기는 직접 챙겨서 지정된 장소에서 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번호 2. 크리스마스에는 KFC. 일본의 크리스마스는 특별합니다. 전통적인 칠면조 요리는 잊으세요.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 하면 KFC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와 KFC가 동의어처럼 여겨지며 수백만 가정이 이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의 프라이드 치킨을 크리스마스 식사로 선택합니다. 이 전통은 일본 최초의 KFC 매니저인 오카와라 타케시 오카와라 덴라가 외국인 고객들이 크리스마스의 칠면조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마스 파티 배럴을 기획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리한 마케팅 전략은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곧 전국적인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KFC 테이크아웃과는 달리 크리스마스 파티 배럴은 더욱 정성이 들어간 특별한 메뉴로 제공됩니다. 케이크와 와인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한층 우아한 분위기를 더하는 크리스마스 만찬이 됩니다. 이처럼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크리스마스 전통,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도 KFC를 먹어보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번호 1. 이치란 라멘, 이치란 라멘. 일본을 떠올리면 새우시와 라멘이 가장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표적인 일본 음식이죠. 그 중에서도 라멘은 일본에서 가장 위안이 되는 음식으로 그 맛의 비밀은 바로 국물에 있습니다. 일본의 라멘 전문점들은 돼지뼈, 해산물, 소뼈, 생선, 채소 등 다양한 재료를 정성껏 끓여 깊고 진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한 그릇의 라멘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이치란 라멘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치란 라멘은 조용한 분위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오롯이 나만의 공간에서 라멘을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한 식사 경험을 제공합니다. 개별 부스에서 오직 나와 뜨끈한 라멘 한 그릇만이 존재하는 순간. 이치란의 주문 방식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맞춤형 메뉴를 제공합니다. 면의 익힘 정도, 국물의 진한 정도, 토핑까지 개인 취향에 맞게 조절 가능하며 주문이 완료되면 직원이 조용히 라멘을 서빙해 줍니다. 또한 테이블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따뜻한 물과 녹차가 있어 더욱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치란 라멘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오감을 만족시키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일본은 풍부한 음식 문화와 탁월한 환대로 여행객들을 사로잡으며 미식가라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일본을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흥미로운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채널에서 탐험을 이어가 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의 독특한 음식과 놀라운 문화까지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일본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미식 문화와 환대의 최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을 가장 인상 깊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일본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